네, 올해 안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하지만 북한은 최근 자폭 무인 공격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전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무기 중 주목받는 무기가 북한판 글로벌 호크라고 불리는 무인 정찰기 샛별 4형 그리고 금성이라는 계열의 자폭 무인 공격기인데요. 자, 저희가 무인 공격기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샛별 4형은 좀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좀 마치 베낀 것처럼 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저게 뭐 미국 정부도 여러 차례 해킹도 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런 군사 정보가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갔을 거고 아마 그런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저게 이제 또 저 무기 체계를 공개한 지가 몇 년 됩니다. 저 정찰 체계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군에서도 익히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이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 공격기 폭파 성능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 과거와 달리 이번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 상태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력 과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죠. 그 과정에서 지금 첨단 무인기 작전 시스템을 북한이 배우고 있어요. 상당히 무인기 개발에도 많은 기술 협력을 얻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협력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저 자폭 무인기를 개발해 가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않고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기 개발 단계의 최종 단계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던 저런 자폭 무인 체계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무기를 공개하면서 무력을 과시한 날, 여당 측은 9.19 군사합의 7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망가뜨렸다라고 직격하면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김정은의 결단 다시 보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마치 우리 남측에서 다 잘못한 것처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잘못한 것처럼 너무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에서도 우리 남쪽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왔었던 것 이런 것들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역시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남북 연락사무소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폭파되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북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9.19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아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 마침 같은 날
북한에서는 무인 정찰기라든지 무인 공격기의 성능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힘으로써 대응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것들이 잘 되었는지도 굉장히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은 국가의 과거 지도자로서 지금 현재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에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낼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제안도 이번에 할까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메시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 가면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잘 설명할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투자가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나라인지 하는 부분을 설명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리 의장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장국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의장국 입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된 나라로서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저 비서관님께 하나 더 여쭙고 네. 싶은데요. 이 사실 아까 무인 자폭기라든지 북한에서 계속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북 유화책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손뼉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자고 해도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겠죠. 예, 근데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 거는 지금 북한입니다.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제 9.19 뭐 새 정부니까 이전 정부와 차별화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펴는 건 좋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남북 관계가 파탄난 것이 과연 전임 정부만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파탄이 나가고 있던 것을 전임 정부가 이어받아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새 정부에서 좀 더 치밀하게 복기를 해서 적어도 대북 정책 통일 문제에서 남남 갈등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군사 합의는 그 9.19 군사 합의는 합의 자체에도 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복원이라기보다는 발전적인 개편, 개편. 새 정부에 맞는 사실 그 이재명 표 대북 정책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거 문재인 그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장점은 개선하되 단점은 버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북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